유튜브 소설, 만화 소설인지 소설 만화인지, 그러나 유튜브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소달구지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웃 마을에 가는 한가로운 시대는 지나고 너도 나도 덩달아 바빠지는 경박단소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소설의 단점이나 폐해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이 시대의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면 이것 또한 대중문화의 일부입니다. 가볍게 즐기는 콘텐츠 속에서도 여전히 깊이 있는 순수 문학을 찾는 독자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문화나 기술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지만 시대의 조류인 유튜브에 올라타서 유튜브와 순수 문학을 접목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미 종이책으로 발표된 소설에 재미와 생동감을 더해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연재하며 그 사이사이에는 쇼츠로 시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부 독감 뱅-N.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을 뻗어 축축하게 젖은 수건을 이불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코와 기도와 폐까지 점령하고 있는 노폐물을 일시에 쏟아낼 기세로 코를 푼다. 기세는 창대하였으나 잡은 노문 생쥐 한 마리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묽은 코는 겨우 모기 눈물만큼의 양만 밖으로 쫓겨 나올 뿐이다. 그는 수건을 덮고 있는 이불 위로 얹어놓고는 다시 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다. 벌써 2달 전의 일이다. 대학 후배 연서에게 폼을 잡는다고 비싼 식당에 가서 밥 사주고 카페에서 호기롭게 맥주까지 마셔댄 여파로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였다. 가엾은 어머니가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보내준 피 같은 돈을 폼 잡는 데 써버렸다. 처음에는 알바를 하여 쉽게 보충이 될 줄 알았는데 경기가 나빠져서인지 알바를 구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고시원비도 내지 못하였다. 고시원 영감이 한 열흘 전쯤 드디어 난방을 끊어버렸다. 다행인 것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난방이 끊긴 후 그는 반 쪼가리 전기장판으로 서울의 강추위를 견디다가 드디어 불쌍한 중생이 되었다. 감기 아니 지독한 독감에 걸린 것이다. 고시원 주인은 70대 초반의 이마가 반쯤은 벗겨진 영감이다.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다고들 하지만 툭 튀어나온 이마에다 붉어진 광대뼈, 돌출된 앞 이빨은 입을 깡 다물고 있어도 입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고 거의 웃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행여 웃을 때는 위아래 이빨에 잇몸까지 다 드러나는 정말이지 좀은 모자라게 보이면서도 독한 영감으로 보이는 이중성을 지닌 사람이다. 어디서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이 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좋은데 라는 말은 모자라게 보인다는 것을 선의적으로 해석하여 한 말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여하튼 좋은데라고는 참새 눈에 낀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를 비롯하여 이 고시원에 입주하고 있는 고시원생, 정확히 말하면 대학생들은 없고 대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다. 이 취준생들은 영감 앞에서는 사장님이나 어르신 하면서 비굴한 호칭을 쓰지만 취준생들끼리 있을 때는 꼰대 또는 영감쟁이로 부르고 있다. 그것도 비아냥거리는 투의 인상을 쓰면서 말이다. 이 고시원에는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부터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기업이나 일반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 직장생활을 하지만 사회초년병이 되어 전세방이나 월세방을 얻을 보증금이다.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입주해 있기도 하는 곳이다. 그는 벌써 2달째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영감은 그가 도망이라도 갔는지 확인할 겸 매일 같이 느닷없이 올라와서 고시원 비를 독촉하고 내려가는데 방금 또 찾아온 것이다. 학생 있나? 하는 소리와 더불어 현관문을 두드린다. 초인종이 있지만 영감은 꼭 주먹으로 도어록 바로 옆부분을 쿵쾅 친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것은 한 번이라도 적게 눌러야 수명이 오래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에이샹, 또 왔어? 영감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지만 욕은 입속에서만 맴돌 뿐이고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공손과 비굴이 조합된 신의 목소리가 된다. 예 어르신. 그는 1인용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이불은 모두 꺼내 덮은 채 새우등이 되어 누워 땀을 내고 있다가 영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침대 밖으로 튀어나와 현관문을 열고 영감을 맞는다. 월세가 2달씩이나 밀려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상냥으로 위장한 최대한의 비굴과 측은한 모습으로 응대해야 한다. 영감에게 감정이 그대로 전달될 경우 이 엄동설 안에 컴퓨터와 책 등을 강제로 담보로 잡혀놓고 알몸으로 쫓겨나거나 한 10분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동 자세로 서서 영감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말이 담보로 잡힌다는 거지 갑자기 쫓겨나면서 짐까지 다 들고 가야 한다면 그것도 난감한 일이다. 사실상 영감이 보관을 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책과 컴퓨터, 옷가지 등을 맡겨놓았다가 필요할 때 좀 내달라고 하면 영감은 언제나 순순하게 내준다. 침대에서 일어나 나오면서 로마 황제인 하일리이 4세 카노사의 굴욕이 생각난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콜록콜록. 네 몸은 좀 어떠노? 병원에는 가봤나? 약은 먹고 있나? 영감 혼자서 4층까지 방 30여 개를 관리하다 보니 항상 바쁜 게 몸에 배어 있어 질문을 해도 몇 가지를 섞어 한꺼번에 하는 버릇이 있다. 옛날 1층에 있던 여학생에게 대여섯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붙여 토해놓았다. 여학생이 질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해 묻고 또 묻고 하다가 대가리가 나쁘다고 그런 붕어 대가리로 무슨 공시를 볼 거냐? 너거 아버지가 불쌍하니 당장 집으로 내려가라는 호통을 맞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그 공시생? 여드럼 투성이의 꾀죄죄한 얼굴에 커다란 안경을 끼고 언제나 두툼한 책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도 눈을 깔아버리는데 그냥 눈을 깔면 건방지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듯이 재빨리 미소 한 모금을 보내는 그 못생긴 위에 척 보기에도 돌대가리 힘이 분명한 아가씨가 그냥 9급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부터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하튼 판사를 할 정도로 우수한 사람이라도 영감 앞에서는 돌대가리가 돼 버리는 곳이 이곳 고시원이다. 안 그래도 뿔 따고 성질에 바쁘기까지 한 영감이 쉴 틈도 주지 않고 따발총 쏘듯 쏘아대는 대화에 발을 맞추려다 보면 느긋하던 사람도 덩달아 바빠진다. 1분이 멀다 하고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니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은 하룻밤새 달아나고 그 휴지 값도 아껴야 할 판이니 콧물 닦을 때는 휴지를 쓰지 않고 아예 수건을 쓰게 된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콧물 닦기용 수건을 들고 일어났는데 때맞추어 나온 콧물을 팽소리가 나게 풀면서 대답한다.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참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면 병원에 가봐야지요. 내 꼴을 보니 병원에 가도 벌써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 공부도 중하지만 내 몸이 더 중한기라. 영감은 그의 몰골을 쳐다보면서 안 됐는지 측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자하신 공자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눈으로는 벌써 방 안의 특이점을 스캔하였다. 영감의 레이더에 쥐새끼 한 마리가 포착되었다. 바로 전기장판에서 벽으로 연결된 전선이다. 전기장판의 전선은 침대에서 방바닥을 가로 질러 벽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코드를 뽑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영감이 올라왔을 때 현관문을 열어주러 가면서 코드를 슬쩍 빼서 침대 밑으로 감춰버리기 편리하도록 할 요량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눈에 쉽게 띄도록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주인 영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해놓은 것이다. 들켜버린 이상 욕을 얻어먹을 각오는 해야 한다. 고시원생들은 대부분 생활 필수품같이 전기장판을 쓰고 있는데 영감은 전기장판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장판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물론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따로 계산받고 있으므로 고시원비를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통제가 덜하지만 그와 같이 매월 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잔소리가 여간한 것이 아니다. 난방은 중앙 공급식이다. 지하의 보일러실에서 온수를 공급하고 또 난방까지 해주는데 난방은 밤에는 2시간에 한 번 정도, 사람이 잘 없는 낮 시간에는 3시간이나 4시간에 한 번씩 공급해준다. 결정적인 것은 난방의 정도가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노라면 손끝이 시려 얼얼해진다. 대부분의 고시생들은 두터운 겉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을 보지만 잠을 잘 때는 전기장판을 약하게라도 켜지 않으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춥다. 난방을 좀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영감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충분할 정도의 난방을 해주고 있고 그보다 더 더워질 경우 머리가 티미해져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스크루지 영감이므로 싸늘한 방에 적응을 하는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한다. 신림동 일대 고시원들은 마치 고시원 주인들이 카르텔을 맺었는지 천편일률이라 다른 데로 가봐야 조건들은 비슷하고 입주하는 고시생들에 대한 제한 조건도 비슷하다. 영감이 전기장판의 코드가 벽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된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는 영감의 잔소리를 각오하고 있는데 영감은 콧물을 흘리면서 연방 기침을 해대는 걸 보고 독감이 옮을 것을 염려하였는지 아니면 그가 측은하였는지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월세 밀린 것 빨리 내고 전기장판 온도 너무 높이지 마라. 나갈 때는 꼭 코드를 뽑아라는 말만 하고 내려가 버린다. 고시원비 독촉 때문에 올라온 게 분명한데 고시원비 독촉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그냥 내려가 버린 것이다.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끊어버린 난방을 넣어준다는 말을 하고 간다. 네 상태를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난방을 넣어줄 테니 그리 알아라.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영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옥에서 듣게 된 천사의 목소리다.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찾는 시합이 있다면 주저없이 영감의 목소리를 추천할 것이라고 결심한다. 독한 영감이라는 선입견만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내려가는 걸 보니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다. 사정이 어려우면 마음도 약해진다더니 영감의 인자한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눈물이 핑 돈다. 2부 에로스의 침대. 서울의 겨울밤은 매섭도록 춥다. 난방을 해준다고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이므로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있어도 추위가 가시지는 않는다. 창문틀과 창문 사이를 스펀지로 된 문풍지를 발랐고 그 위에 창틀 전체를 비닐로 덮어 보온을 해 놓았지만 어디서 들어오는지 주인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온 바람이 방안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괴롭힌다. 밖의 온도가 영하 20도면 방 안의 온도는 좋기 영하 40도는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 영하 20도의 방에 영하 20도의 외기 온도가 계속하여 쌓여지면 결국 영하 40도가 되는 것은 산술상이나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여하튼 온기라고는 하나 없는 냉골방이다. 영감이 나간 직후 그는 축축하게 젖어있는 수건을 집어들고 염치도 없이 흘러내리는 콧물을 닦은 후 잽싸게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따뜻한 이불 속이지만 한참 동안 후덜덜 떤 관계로 싸늘하게 식은 체온과 이불 속의 온도를 맞추어야 한다. 영감과 대화를 하는 동안 몸이 많이 식었다. 몸이 식는다면 체온이 내려가야 할 것인데 반대로 체온은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고시원이고 불쌍한 고시생이다. 느낌으로 체온이 40도쯤은 되는 것 같다. 영하 40도에 혹한해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의 몸도 40도로 맞추어야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이불 속에서 손바닥을 이마에 대어 이마의 열을 재보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40도는 됨직하다. 이 온도쯤이면 굳이 전기장판을 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지나간다. 또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심한 기침이 나온다. 너무 자주 심하게 코를 풀고 또 창자까지 뱉어낼 정도로 기침을 하다 보니 기침을 하다가 눈알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침을 할 때마다 눈을 꼭 감는다. 기침을 하다가 눈이 빠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하튼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미리 예방을 한다. 그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문기적 거리다가 겨우 눈알만 내밀고 책상 모서리에 올려놓았던 아스피린 2알을 찾아 이빨로 물어뜯어 껍질을 벗겨낸 후 입속에 털어넣고 역시 책상 모서리에 있는 머그컵에 들어있는 얼기 직전에 찬물 한 방울을 흘려 아스피린을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고서 재빨리 이불 속으로 팔과 눈알을 우겨 넣는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에 에로스의 침대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 가끔, 극히 가끔이지만 지리산이 있는 산청 출신의 대학 후배인 연서를 감언이설로 꿰어 고시원으로 데리고 온 후 이 침대에서 질펀한 사랑을 나눈 적이 있다. 그 후로 이 침대의 머리맡에 제법 예쁜 필체로 에로스의 침대라는 팻말을 달아놓았다. 연서도 이 팻말을 보고 싫지만은 않는지 빨간색 사인펜으로 글씨에 태를 더 ENF게 손질해 주었다. 지난 여름 연서가 처음 왔을 때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샤워라도 하라고 꼬드겨 자연스레 옷을 벗도록 유도할 수 있었는데 겨울에는 그것이 어렵다. 추우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여 은근히 유도를 하지만 연서는 이불이 너무 더럽다. 땀 냄새하고 호라비 냄새가 배어 불쾌하다고 하면서
침대 위에 걸터 앉기만 할 뿐 도무지 이불을 뒤집어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미 몇 차례 고시원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 그때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섭섭지 않게 질펀한 섹스도 했으므로 연서가 고시원에 찾아왔을 때는 저도 분위기가 잡히면 섹스를 할 것이라는 생각쯤은 하고 온 것이 분명할 건데 그래도 요리 빼고 조리 빼면서 요조숙녀인 척하는 것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연서야 한 번만 하자 오빠 사정 좀 봐두고 징징거리면서 사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 겨우 부시럭 거리면서 전투 준비를 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여자다. 이 추운 날 밖에 나가봐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다녀봐야 추위밖에 더 먹겠냐만 둘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이깟 추위쯤은 단박에 녹여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엔터테인먼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장점도 있다. 하기야 기다렸다는 듯이 늑대 요구에 단박에 뒤집어진다면 너무 싱거울 수도 있는데 신경질이 날 정도로 애간장을 태운 후 어쩔 수 없이 호랍이 몸을 한번 풀어주는 척 하면서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으로 해야 섹스의 진맛이 나는 것은 틀림없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연서녀는 야시가 틀림없다. 연서는 요리조리 빼면서 사람 애간장을 태우다가 그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어 짐승으로 돌변하면서 야, 너 이러려면 뭐 하러 왔노? 하고 막 화를 내려고 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슬그머니 닫았던 빗장을 풀어준다. 연서가 스스로 빗장을 푸는 패스워드는 오빠 못 참겠어? 이다. 그 순간 분위기를 깨면 만사가 수포로 돌아간다. 응, 한 번만 하자. 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남자의 표정을 지어야 한다. 이 말을 하면 연서의 두 번째 패스워드가 날아온다. 전에도 해봤잖아? 응,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고 싶어지고 특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연서를 가진다는 게 좋아서 그렇지. 입에 발린 너무 뻔한 말이지만 그래도 여자들은 그런 뻔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희한한 동물들이다.